KF-21 블록 2의 실전 배치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공군과 한국방위산업 전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다. 이 결정은 기술 개발의 성공을 자축하는 단계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략적 압박 속에서 내려진 선택에 가깝다. 겉으로 보면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의 전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전력 공백, 수출 경쟁, 동맹 구조, 그리고 군사주권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동시에 얽혀 돌아가고 있다. 원래 KF-21의 개발 로드맵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전제로 설계됐다. 블록 1단계에서는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확보하고 이후 블록 2에서 공대지 임무를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대지 무장 통합은 한 번에 마무리되고 모든 시험과 인증이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계획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군이 체감하는 위협 환경과 전력 운용의 압박은 개발 일정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력 공백이다. 현재 한국공군이 운용 중인 일부 구형 전투기들은 이미 한계 수명에 가까워졌고 유지 비용과 안전성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이 기체들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 타격 능력과 생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다.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줄어들수록 공군의 작전 선택지는 좁아지고 위험은 커진다. KF-21 블록 2의 조기 실전 배치는 바로 이 공백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군사적 필요성만으로는 이 결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KF-21 개발 일정이 조정된 더 깊은 배경에는 수출이라는 변수,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는 단순히 날 수 있다고 해서 팔리는 무기가 아니다.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훨씬 냉정하다. 공대공 능력만 갖춘 전투기는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잠재 구매국들이 원하는 것은 자국 공군의 주력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성형 전력이다. 이 지점에서 KF-21 블록 2의 조기 전력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바뀐다. 모든 무장을 한 번에 통합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기존 방식은 이상적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개발이 끝난 무장부터 순차적으로 인증하고 전력화하는 방식은 초기 완성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지만 수출 경쟁력과 운용 유연성은 크게 높아진다. KF-21이 선택한 방향은 후자였다. 이는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시장과 안보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 변화는 KF-21이 더 이상 국내 전력 보강용 전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였지만 블록 2 일정 조정은 그 성격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중동, 동남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다. 안정적인 공급, 정치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 그리고 신속한 전력화 가능성이 결합된 대안이기 때문이다. 블록 2의 조기 배치는 바로 이 기대에 응답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결국 KF-21 블록 2를 둘러싼 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안보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방산 주체로 올라설 것인가? 블록 2의 실전 배치 시점을 앞당긴 결정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 가깝고 앞으로 이어질 선택들은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KF-21 블록 2 일정이 앞당겨진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핵심은 무장 통합이라는 과정 자체가 갖는 시간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략적 손실이다. 전투기에 무장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폭탄이나 미사일을 매다는 행위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연동, 비행 안정성, 그리고 수백 회에 이르는 시험 비행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 이 과정은 어떤 나라든 쉽게 단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문제는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공대지 무장 통합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작전 환경의 복잡성 때문이다. 공대공 전투는 상대적으로 변수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공대지 공격은 기체의 비행 자세, 투하 각도, 기류 변화, 지형 반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작은 오차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전력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획처럼 모든 무장을 한 번에 통합하고 일괄 인증하는 방식은 안전하지만 느릴 수밖에 없다. KF-21 개발진이 선택한 순차적 통합 방식은
이 느림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개발 수준을 낮추는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종 목표와 인증 시점은 유지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무장을 먼저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접근이다. 다시 말해 완성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화의 순서를 재배치한 것이다. 이는 공군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즉각적인 공대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진 입장에서는 시험과 검증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군사적 필요성은 이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은 더 이상 공중 요격에만 머물 수 없다. 정밀 타격 능력은 억제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고 특히 주변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즉각 대응 가능한 공대지 전력의 중요성은 커진다. 구형 전투기들이 담당하던 임무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고 새로운 기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시점은 이미 다가와 있었다. 블록2의 조기 배치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오직 국내 상황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일정은 곧 신뢰와 직결된다.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성능만 보지 않는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그리고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동시에 평가한다. 공대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전투기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반면 제한적이더라도 단계적으로 능력이 확장되는 전투기는 도입 이후의 운용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블록2의 단계적 전력화는 수출을 염두에 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모든 무장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초기 전력을 먼저 도입해 조종사 훈련과 운용체계 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KF-21은 바로 이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공대공 임무에서 시작해 공대지 능력을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예산과 일정 관리에도 유리하다. 결국 KF-21 블록 2의 조기 전력화는 기술 일정의 단축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전력 공백을 메우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며 동시에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복합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 선택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전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KF-21 블록 이 조기 전력화의 또 다른 핵심 동의는 노골적으로 말해 수출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KF-21은 더 이상 국내 공군 전력 보강용 기체라는 틀을 벗어나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품으로 성격이 분명해진다. 전투기 수출은 성능 경쟁이기 이전에 신뢰 경쟁이다. 구매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제약과 공급 중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납기 지연이다. KF-21 개발 일정의 조정은 바로 이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한 선택이다. 최근 한국 방산이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지역은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고민을 안고 있다. 안보 위협은 현실적인데 기존 서방 전투기는 가격과 정치적 조건이 너무 무겁고 다른 선택지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전략 자산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국들은 점점 더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주권을 중시하게 됐다. KF-21이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수출 경쟁에서 가장 큰 약점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무기체계다. 특정 부품이나 무장이 해외 업체에 묶여 있으면 최종 조립이 끝났더라도 납품이 멈출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 과거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은 방산업계 전반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투기 자체는 완성됐지만 하위 공급망에서 막히면 계약 이행이 흔들린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이 위험이 그대로 자신들의 안보 리스크로 전이된다. KF-21 블록 2의 단계적 전력화는 이 문제를 우회하는 전략이다. 모든 무장을 한 번에 통합해 완벽한 상태로 넘기겠다는 접근보다 검증이 끝난 능력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는 구매국에게 훨씬 현실적으로 들린다. 이는 단순히 개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의 차이다. 지금 가능한 것과 앞으로 확장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전투기는 도입 결정 과정에서 설득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의 요구는 매우 실용적이다. 이들은 당장 운용 가능한 공대지 능력을 원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전력 구조를 확장할 여지도 필요로 한다. KF-21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한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추가 무장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력 전투기로 성장하는 그림이다.
이는 구매고기 전투기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력 업그레이드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든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정치적 부담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력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무장 선택과 운용 방식에서 다양한 제약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구매국 입장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특정 진영에 깊이 묶이지 않으면서도 서방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인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KF-21 블록 2 조기 전력화는 수출을 위한 신호이자 약속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대신 그 확장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단기적인 기약 성과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겨냥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KF-21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사례를 넘어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지점은 국산 엔진 문제다. 전투기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레이더나 무장에 시선이 집중되기 쉽지만 실제로 전투기의 생명선은 엔진이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전투기는 겉으로는 자립형 무기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어렵다. KF-21에 국산 엔진이 적용되는 순간 이 전투기의 성격은 단순한 항공 플랫폼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존재로 바뀐다. 항공기 엔진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를 막론하고 신뢰성과 성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수십 년에 걸친 운용 데이터를 요구받는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존 강자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두려워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계산이 작동한다. 엔진 개발은 너무 비용이 크고 위험 부담이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위협이라기보다 변수다. 기존 엔진 강국들은 시장을 잠식당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해 리스크를 분담해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최근 항공 엔진 시장의 흐름은 단독 개발보다는 공동 개발과 역할 분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이 대형 항공 엔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KF-21 국산 엔진은 한국이 이 복잡한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다. 물론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KF-21 초기 생산 물량에는 국산 엔진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 도입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이 논리는 단순하다. 확정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국산 엔진을 KF-21한 기종에만 국한해 바라볼 때 나오는 한계다. 국산 엔진의 진짜 가치는 단일 전투기의 장착 여부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민수 항공기 엔진으로 가는 관문이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에 적용되는 엔진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높은 안전성과 인증 기준을 요구한다. 반면 군용 전투기 엔진은 성능이 최우선이고 인증체계 역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많은 국가들이 군용 엔진 개발을 발판으로 민수 시장에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F-21 국산 엔진은 한국이 이 경로에 올라섰다는 신호이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산업 구조를 겨냥한 선택이다. 국산 엔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협상력이다.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동등한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지분을 나누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고 기술 이전과 생산 물량 배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방산뿐 아니라 밀항 산업 전반으로 파급된다. KF-21 국산 엔진은 그 자체로 완성품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부로 한 발 더 들어가는 열쇠에 가깝다. 결국 국산 엔진 논쟁의 핵심은 당장의 숫자가 아니다. 몇 기를 팔 수 있느냐,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느냐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개발이 끝났을 때 한국의 기술 지형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다. KF-21에 국산 엔진을 적용한다는 결정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과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항공전력의 심장부까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KF-21의 무장 국산화는 엔진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영역이다. 겉으로 보면 이미 다양한 무장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단계에서 완전히 국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장은 제한적이다. 이 간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KF-21 무장 체계에 대한 평가도 쉽게 엇나간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장착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다. 현 시점에서 KF-21의 통합이 확정된 대표적인 국산 공대지 무장은 KGGB다. 이 무장은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받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KGGB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폭탄을 국산화했다는 데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이 정밀 유도 체계, 항법, 보정 기술, 그리고 전투기와의 통합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증거다. 공대지 무장의 핵심은 탄두보다도 유도와 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국산 미사일의 본격적인 통합이다. 전용 공대지 미사일은 단순한 전술 무기를 넘어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분류된다. 장거리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투기의 임무 범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수입 무기에 의존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공급과 운용 제약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의 안정적인 확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전용의 통합은 이 취약점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공대공 무장 영역에서도 국산화의 파급 효과는 크다. 현재 KF-21에 통합되는 단거리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이미 검증된 무기들이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글로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미사일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있고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한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시점이 오면 한국은 전투기의 핵심 무장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무장 국산화의 또 다른 축은 가격과 생산성이다. 수입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발당 가격이 매우 높아 대량 운용에 부담이 된다. 반면 국산 무장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전시 지속 능력과 직결된다. 충분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요소다. KF-21의 무장 국산화는 바로 이 지속성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산화가 폐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모든 무기를 단절된 형태로 개발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해외 무장과의 병행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기술 자립과 운용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KF-21은 특정 무장에 종속되는 전투기가 아니라 다양한 무장을 선택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결국 KF-21 무장 국산화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지금 당장 몇 종의 무장이 국산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향후 어떤 무기들이 어떤 속도로 통합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히 비행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무장 선택과 운용에서 높은 자율성을 가진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 방산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KF-21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극초음속 무기와 작전 개념의 변화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언급되는 순간 논의의 차원은 단순한 무장 확장을 넘어선다. 이 무기는 전투기의 화력을 조금 더 키워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공군이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뒤따른다. 극초음속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궤도 변화 능력이다. 기존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고속이지만 방어 체계가 대응할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 반면 극초음속 무기는 대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요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명중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심리적 효과까지 포함한다. KF-21에 이러한 무기가 통합될 경우 단일 기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는 만능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가격이다.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추진 체계를 사용하는 만큼 대량 생산과 대량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경우 파괴력은 기존 정밀 유도 무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는 범용 무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되는 전략적 자산에 가깝다. KF-21의 작전 개념이 바뀐다는 말은 바로 이 무기를 어떻게 조합해 쓰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실적인 해법은 조합이다. 극초음속 무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속인 무기, 그리고 기존의 정밀 유도 무기를 혼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대의 방어 체계에 KF-21은 이러한 다층적 무장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전투기 성능 경쟁을 넘어 체계 대 체계의 싸움으로 전장을 확장시킨다. 극초음속 무기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억제력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게 극초음속 무기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단이 된다. 요격이 어렵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은 더 많은 방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전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KF-21이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카드가 되는 이유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생산 능력이다. 기술을 보유하는 것과 실제로 충분한 수량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대량 생산과 납기 준수 그리고 비용 통제 능력은 이미 여러 방산 수출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 극초음속 무기 역시 소량의 상징적 전력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규모로 운용될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커진다. 결국 KF-21과 극초음속 무기의 결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 공군은 더 이상 단순한 전력 추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작전 개념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 방산이 룰을 따르는 입장에서 제한적이지만 룰을 함께 만들어가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KF-21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전투기를 둘러싼 선택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군사 전략과 방산산업의 방향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